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논란, 하룻밤 자면은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 있습니다. 오늘도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여러 보도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언론 보도에서 최순실 모녀가 지난 6월 독일에서 호텔 개업 파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적인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또 사진인데요. 그 최순실 씨 일가족이 독일에서 활짝 웃으면서 파티를 연 모습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이게 지난 6월 말쯤에 있었던 6월 23일이었죠. 예. 그 최순실 씨 일가가 독일에서 구입한 그 비덱 타운호스 호텔 개업 기념식입니다. 네. 여기에 뭐 그때 슈미텐 지역에 위치한 호텔인데 그 마르쿠스 킹켈이라고 시장도 참석한 그런 대로 큰 지역의 큰 행사였네요. 그 주민도 오고 했죠. 예. 여기에 그런데 이제 주목되는 거는 최순실 씨 어떤 사적 어떤 경호원 또는 뭐 수행원, 그다음 또 제일 이때 우리 궁금해하던 정유라 씨의 그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 제일 그 사진상 왼쪽에 있죠. 지금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거죠. 있죠.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최순실 씨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유라 씨고, 그다음 그 뒤쪽에 그 저기 독일에서 데이비드 윤, 있고, 그다음 독일에서 비덱인가요? WK의 이제 대표이사 맡고 있던 독일인. 크리스티아누 뭐 이분도 계시고 8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요걸 동네 주민이 거기 참석했던 주민이 아마 인터넷에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이런 게 이제 터지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6월 23일이니까. 어쨌든 뭐 이걸 보고 지금 국민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 한번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체결한 상태고, 조양호 회장은 스위스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 경비 절감위에서 한국에 대림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을 등에 업고 조양호 회장과 대림과의 관계를 내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 회장은 회사 그 당시 그 대한항공이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수석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폭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런 내사하겠다는 협박 받고 미르 재단에 돈을 내기 시작하죠.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르 재단은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의혹과 또 불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수사 의지, 특별수사본부 언급하셨는데요. 거기 본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영렬 본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서울지검장입니다. 서울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영렬 이분을 반드시 해주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똑똑히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그 불법 그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했잖아요. 그때 왜 시간 끌었습니까? 결국 김학의 차관의 누나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영렬 검사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영렬 검사장은 역량을 갖추고 또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영렬 검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30몇 명,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방향을 왜곡하거나 틀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윤곽금 검사 팀장이죠. 윤곽근 검사장이 거기서 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곽근은 다른 특별수사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팀이 두 개 합쳐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총 그거 땀든. 예. 예, 잠시 국회로 가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현안 질의 들으셨습니다. 네. 자, 황교안 국무총리 또 박영선 의원의 치열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는데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뭐 이제 독일에서 가족들이 이제 호텔 개업하는 축하 파티를 하는 네, 것을 좀 그렇죠. 봤습니다만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금 한국에 다시 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제 학교에 자퇴원을 냈죠? 예, 인터넷으로 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최순실 씨의 신문 내용을 저희들이 진술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네. 최순실 씨에 때까지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보호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면은 아마 이 모든 일이 독일의 승마의 모든 일이 최순실 씨 개인의 어떤 범행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정유라는 관계 없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검찰로서도 좀 답답하니까 예. 그 정유라 씨를 불려들여 가지고 그 최순실 씨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정유라 씨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내겠다 이건데요. 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인 게 정유라 씨가 잘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검찰이 어떤 그 정통적인 수사 방법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진술을 정확한 진술을 받아내야지 어떤 인륜을 마치 옛날에 무슨 누구를 납치해 놓고 그냥 예. 뭐 하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딸을 가장 어머니의 아무리 최순실 씨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하나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예. 예. 어떤 모성애를 이용해서 정유라 씨를 끌어들여서 진술을 받아내겠다 이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정유라 씨는 사실 지금 현재 검찰이 강제 소환한다 이러면 무슨 혐의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참고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인을 예. 강제로 소환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어떤 지금 자기가 없는 사이에 모든 지탄이 자기와 어머니한테 행해지고 이래서 어머니를 좀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죠. 와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정유라 씨를 강제로 지금 수사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들어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강제로 들어오게 할 방법 없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정유라 씨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전혀 없는 건가요? 단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하고 공모해서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했다. 그럼 공범이 되니까 가능하죠. 예. 그런데- 부정 입학과 관련된 그렇죠. 그것도 예. 학교에 내가 청탁할 때 그걸 공범이라고 해야 될지 네. 내 딸이 이런데 조금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칙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정유라 씨하고 서로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 게 지금 네. 두 분이 듣기에도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예.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은 예, 게 그러니까. 있고 지금 당장은 뭐 여론의 그 이제 그렇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 정유라 씨가 이제 국내에 어떻게 이제 들어오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들어와서 관심이거든요. 예.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그렇죠. 거죠. 예. 검찰도 거기에 이제 기대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야 된다. 모든 그렇죠. 절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사진을 좀 보면은요. 정유라 씨 모녀, 최순실 씨 모녀의 독일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그 총괄 집사로 불리고 있죠. 데이비드 윤 씨도 사진에 보이는데 네. 만약에 도피를 도운 게 사실이다라는 게 드러나면 이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우리 범인 도피죄라고 있죠. 네. 범인 도피죄는 이제 벌금 이상의 그 형에 해당하는 죄. 거의 예. 뭐 형법에 있는 죄는 뭐 예. 거의 다 벌금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알면서 음. 도피시켰다면 범인 도피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데이비드 윤 씨, 뭐 이게 사실 독일 갈 때 이 사람 몰랐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예. 내가 이런 범행에다 떠들고 다닐 리도 없고 네. 그 당시에는 또 그 7월 달에 겨우 우병우 나왔지
최순실 씨 이야기는 소문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예. 범죄에 연루됐다. 이거는 사실 근래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 씨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 최순실 씨의 범행을 알면서 도피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건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예. 네. 자, 그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한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병우 수석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그 청와대의 그 정윤회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저 피의자가 돼 있었던 한일 전 경위가 인터뷰한 게 네. 나왔는데 네. 이것을 빨리 덮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유가 있었다. 네. 이런 이제 진술이 나왔어요. 양심 선언했죠.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박관천 경정이죠 아마. 예, 그때 이제 이 문제 터지면 자기가 문제 터지면서 서울 경찰청으로 그 발령이 났습니다. 정보 예, 분실로. 정보 분실로. 그리고 박관천 경위가 그 지금 문제되고 청와대 문건을 거기 갖다 놨는데 누가 빼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자살했죠. 최경락 경위가 예, 최경락 그분한테 경위가. 주고 예. 그분이 언론에 흘렸다. 이게 이제 그 예. 최종 수사 결론인데. 네. 근데 이제 이 한일 씨라고 그 처음에 그 문건을 그 저기 박관청 가져 나온 문건을 복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 그분이 이제 오늘 양심 고백을 했죠. 이게 그래서 했는데 아마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최경락 경위한테 자기가 한일 씨가 전해줬다고 해라. 예,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한일 씨는 봐주겠다. 예, 그러니까 최경락 경위가 모든 걸 좀 덮어 썼으면 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예. 그러니까 최경락 경위가 자살 유언에 보면은 회사의 명예를, 그러니까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예. 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바른 말 할 수 없다 하면서 자살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는 빨리 사건을 그렇죠. 덮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 그렇게 그 진술을 해라. 예, 조작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 진짜 우병우 수석이라면 아주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이런 범죄 행위를 지금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실을 밝히는 게 그 임무인데 오히려 진실을 듣고 거짓으로 일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진술하게 해가지고 이 수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꼴이 되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사건은 덮어지고 끝났죠. 그리고 정윤의 문건의 그 실체에 대한 조사는 뭐 전혀, 유야무야 된 예, 것 아닙니까? 예, 되고 오히려 문건 유출 사건만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박관천 경위는 유죄 판결 받고 조홍천 지금 더민주당 의원은 그때 무죄를 받았죠. 예. 그래 박관천 경위가 그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게 완전히 진짜 그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때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졌으면은 네. 최순실 씨가 그 이후라도 그렇죠. 국정 개입은 막아졌을 거 아닌가. 네. 이걸 갖다가 우병우 수석이 참 이제 그 일처리 당시에는 잘했다고.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이제 비서관이었죠. 비서관이 그 일처리 이후에 잘했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승진까지 수석이 된 했으니 거죠. 예. 그 이후에 아마 그 우병우 수석이나 최순실 씨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사실 권력 다툼이라고 우리 봤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바로 잡혔으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한일전 경위 휴대전화가 검찰에 압수됐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검찰로서 굳이 손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라면 뭐 손대겠지만 그 당시 살아있는 2014년이면 아직 뭐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게 고발도 안 됐고요. 예.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본 검사 혼자만 알고 있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죠. 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한 건데 그걸 왜 스스로 내세웁니까? 예. 자 이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병우 수석은 이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은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지금 이제 롯데에서 수사를 받기 전 바로 하루 전에 네. 그 롯데에서 그 최순실 씨한테 줬던 네. 70억을 그 전날 받는다는 건 아닙니까? 네. 이것도 역시 우병우 수석이 개입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뭐 아직 확정은 없지만은 지금까지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이런 그 고리를 볼 때 아마 그 저희 최순실 씨가 그때 롯데가 사실 형제의 난으로 신동빈 회장이 뭐 검찰 소환 여부가
지금 문제되고 있을 때 네. 검찰이 조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왜냐하면 그때 바로 신동빈 회장이 조사받던 게 비자금, 그다음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7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어디에 흘러간 장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검찰에서 보니까 이게 최순실 씨 쪽에 흘러갔단 말입니다. 예. 미르나 뭐 K스포츠에.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서 우병우 수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정수석에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의 예. 측근의 문제니까. 네. 그 우병우 수석이 보니까 이거는 금방 드러날 문제니까 그때는 이까지 생각 안 했겠죠. 빨리 돌려줘라. 뭐 돌려줘도 사실 뭐 뇌물죄가 됐으면 됐고 벌써 다 성립한 거지 뭐 예. 그 무죄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돌려주라고 아마 우병우 수석이 그 검찰의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해서 돌려준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지금 드는 거죠. 예. 네, 지금 그 차은택 씨가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귀국하기 전에요 도피 중인 이 차은택 씨를 청와대가 사전에 좀 그 얘기를 나눴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피 중인 피고발인 신분을 청와대가 미리 접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내가 물어볼게. 두 분 같으면 이런 일에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을 때 한 사람 이것 때 전화 안 하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그렇죠. 하죠. 예. 그거는 그걸 비난할 건 아니고 전화한 걸 비난할 건 아니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차은택 씨나 검찰이 문제라는 거죠. 공적인 업무를 행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좀 예. 전에 제가 농담으로 개인들이야 뭐 뭐 범인이라는 건 자기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서로 나섰다는 말도 거죠. 맞추고 예. 그다음 특히 민정수석실은 이 수사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인데 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사실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인하자 이것밖에 말을 못 해요. 그런데 민정수석실 같으면 검찰 보고를 다 받으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예. 이래서는 안 되죠. 국가가 이거는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예. 네. 자, 이제 그 차은택 씨 관련한 이제 수사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차은택 씨의 그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네. 또 이제 김상률 교문수석 같은 네, 경우 이제 이렇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었다. 최순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저 부분에서 범죄가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공무원의 범죄는 사실 돈이 개입 안 되면 사실 좀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은택 씨가 그 인사청탁하고 또 최순실 씨가 그럼 결국 대통령이 인사청탁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가장 적임자였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돈이 오고 한 게 없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고 이거는 뭐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은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그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 고유 행사를 권한을 갖다가 행사했다. 잘못했지만 예. 이걸 법적으로 돈을 안 받았으면 처벌하기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제 검찰에서 만일에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금전이 오고 간 게 있는가? 차은택 씨가 예.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준 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예. 준 게 있는가? 그럼 혜택도 사실 뇌물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밝혀져야 되는데 다만 청탁하고 거기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이거는 그 정치적인 책임이죠.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사가 인사청탁을 한 뒤에 그렇게 이제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뭐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그게 부분이 이제 아닌가 입증이 싶은데요. 되면은 예. 그 포괄적 뇌물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했었던 정호성 비서관 또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글쎄요, 이제 이 사람들을 배신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그 큰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제 생각에 이게 지금 배신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배신보다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 자기가 살고자 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가 배신같이 보이는데 네. 또 그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바꿀 수 없는 증거가 벌써 검찰이 많이 나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정호성 그 비서관 같은 경우도 대포폰이 몇 개가 지금 검찰에 압수해서 녹음 파일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네. 나 안종범 전 수석도 대포폰을 썼죠. 서너 개 썼는데 거기에서 많은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입장에 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검찰에 나오기 전 그리고 도주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뒤에서 기획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거는 뭐 우리 개인 같으면 변호인의 조력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누군가 이런 큰 범죄를 대규모 범죄를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 범인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때문에 어느 쪽에서 말이 잘못 나오면은 다른 쪽 말이 거짓말로 신빙성이 없게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죠. 예. 그걸 누가 했는지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데 좀 밝은 법조인 출신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듭니다. 예. 네. 그런 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돼 예.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자고 나면은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 파도 저 끝이 없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